오케이. 자, 1교시의 챕터 1,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복습 빡세게 했고, 그거 지나고 나서 챕터 2, 여러 가지 순열,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확률과 통계 교과서 시작이긴 한데, 정말 힘 빠집니다. 원순열이라는 게 빠지면서 딱 배워야 될 게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제일 조금 어렵다 싶은 원순열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두 개가 진짜 허무맹랑하게 쉬워요. 첫 번째, 중복순열. 자, 일단 순열이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NPR부터 한 번만 복습해보자. NPR은 핵심 메시지가 서로 뭐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아까는 그냥 R개를 뽑아라고 했었는데 중복이란 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사족을 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여태까지 중복 되게 뽑았어? 안 되게 뽑았어? 중복 안 되게 알게 뽑았어요. 자,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주는 거였겠지.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말 그대로 뭐겠냐? 똑같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긴 할 건데 중복을 허락하겠어? 안 하겠어? 허락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 봐봐. 1, 2, 올롤롤롤롤 해서 N까지가 있어. 아니다. 1번 공부터 N번 공까지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치자. 네가 공을 하나 뽑아. 봐. 다시 넣어. 또 뽑아.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 마지막에 R번째 뽑은 거까지 줄을 세운다고 치자. 네가 처음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야? N. 너 거 또 뽑으면 뭐 계속 N이네. N 몇 번 하는 거야? N을 몇 번 하는 거야? R번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N의 R승입니다. 기호로 굳이 쓰면 N, 파이, R 이렇게 쓰고 계산은 N의 R승인데 사실 N의 R승이라는 저 계산 방법은 중딩 때부터 했던 느낌이야. 막말로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 몇 가지야? 666일 거 아니야. 그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건데 굳이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쉬워. 그래서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 또는 좀 이따가 나오게 될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모두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 5개 중에 3개 뽑네? OC3 5개 중에 4개 줄 세우네? OPR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 뽑네? 3HO 이렇게 기호를 실제로 쓰는데 저 중복순열은 네가 주사위를 3번 연속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구해야 되겠다. 6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개를 줄 세워. 이 재료로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6의 3승으로 바로 쓸 거라고.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개념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문제 풀이 때 평소에 저 기호를 안 쓰니까 딱 하나만 신경 써주십사 하고 내가 제목 옆에 적어둔 게 뭐냐면 기호만 잘 외우자야. 뭔 말이냐면 너네가 수능을 볼 거 아니야? 또는 내신을 볼 거 아니야? 내신 1번 같은 자리에 나오는 게 이거야. 5, 파이, 7 플러스 6C2는 뭐 이렇게 나와. 이거를 평소에 안 쓰다 보니까 둘 중에 뭐지? 만 헷갈려서 틀려요. 그런 거 빼고는 쟤를 헷갈려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로 똑바로 하자라고 해서 내가 NPR, NCR부터 다 말로 하면 읊조린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부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 순서만 잘 지키자. 그래서 N파이 R도 기호를 만약에 문제에서 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 뽑는 거. 그럼 처음에도 N이 R본이니까 N의 R승이네 라고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문제 풀 때는 기호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예제도 없어요. 중딩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2번 책에는 03으로 잘못 나와 있네. 02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래도 조금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던 거냐면 예를 들어서 AA, BBB, CCC, C 너무 많다.
뭐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다고 치자. 뭐 알파벳이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줄 세워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걸 얘기할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다 달랐으면 당연히 몇 팩으로 끝나. 6팩토리얼로 끝날 일이야. 근데 A랑 A가 같고 BBB가 같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에 대해서 원리를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내가 미친 척하고 A1, A2, B1, B2, B3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저 6개 다 뭐 해졌어? 같아 달라. 달라졌어. 그러니까 6팩이 맞지. 근데 실제로 그 6팩토리얼 속에는 A의 2, A의 1, P1, B3, B2, C A의 1, A의 2, B2, B1, B3, C 뭐 등등 숫자를 떼고 나면 똑같은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들이 다 중복되다는 거겠네. 그러면 그 중복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A1, A2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팩까지, 2가지. B1, B2, B3라는 3명이 줄 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팩까지. 그것들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다 구분이 안 간다고 쳤을 때 일단 6팩 질러. 근데 A끼리 2개 중복되니까 나누기 몇 팩? 2팩. 3개 중복되니까 나누기 몇 팩? 3팩. 이런 식으로 중복된 개수로 나눗셈만 해주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중복을 제거하는 관점. 근데 같은 것이는 순열의 옆에 있는 제목, 요거는 좀 중요해서 다시 볼게요. 같은 것이는 순열의 옆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A와 요 A를 당연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튼 총 자리 몇 개 있을 건데? 6개 있을 건데 야, A 2개 너네 똑같은 새끼들이거든? 어디 들어가고 싶니? 2군데만 뽑아봐 했을 때 6 곱하기 5로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똑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6개 중에 A가 들어갈 몇 개 자리 뽑자. A가 몇 개 있니? 2개 있잖아. 그래서 6개 자리 중에 2개를 뽑아. 그래서 일단 여기랑 여기 해서 A를 파고. 그럼 자리 몇 개 남았어? 4개. B 들어갈 자리 몇 개 고를까? 3개. 너야? 그럼 BBB 들어가면 그만이야. 남아있는 1개 중에 C가 들어갈 자리 하나 골라주자.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까 내가 요거 쓰면서 뭐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다는 건 내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갈 자리, C가 들어갈 자리만 뽑아주면 된다. 실제로 이거 팩토리얼로 적어보면 6C2, 2팩 모팩분의 2팩 4팩분의 6팩. 이거 좀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해볼게. 4C3을 팩분의 팩으로 해봐. 그렇지. 이거 쓰고 뺄셈 쓰고 대가리 쓰고 여기는 곱하기 1. 실제로 이렇게 약분해보면 2팩, 3팩분의 6팩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복 제거의 관점으로 식 세우셔도 괜찮고 요걸로 식 세워도 괜찮은데 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네가 1번으로 했다고 쳤을 때 자, 이거 지워보고 암산해봐. 요거를 앞으로 1초 만에 60이다라고 나오게 연습을 합시다. 뭔 말이냐면 앞으로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꼴을 보면 아 이거 잘만 하면 기호 뭘로 바꿀 수 있겠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컨비네이션부터 복습을 해보면 NCR 팩분의 팩을 한번 써볼래? 일단 밑에 거 써. 둘이 빼. 분자 써. 당연히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것과 이것을 무슨 셈 해서 분자가 되면
숫자만. R이랑 N 빼기 R이랑 무슨 셈에서? 더해! 덧셈에서 분자가 되면 이거 팩토리얼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2팩, 3팩분의 5팩이면 이거 즉시 몇시 몇이라고 거꾸로 읽어주면 돼. 5 라고 읽어주면 될 거 아니야? 5C가 얼마인지 나 외우고 있지? 뭐야?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잠깐 머릿속으로 5, 4 지우고 하고 있었지. 팩분의 팩은 네가 몇 가지만 컨비네이션을 외우면 엔간하면 조합으로 보고 암산을 할 수가 있거든. 이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대답해보자. 분자를 뭐 곱하기 몇 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두 개 보는 순간 분자가 몇 팩이었으면 참 이쁜데 5팩이었으면 참 이쁜데 6만 추가됐으니까 이렇게가 5 컨비네이션 이내 하고 암산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이 암산이 좀 빨라야 계산도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몇 가지 컨비네이션 외우자. 5 쪽은 쉬울 테니까 6C가 얼마야? 15. 6C 3은? 처음엔 머릿속으로 약분하면 돼. 얼마? 땡. 야 6C랑 같은 건 6C 뭐여야 돼? 4여야 돼. 요거는 암산해보세요. 머리 3, 2, 1, 6, 5, 4 20 7C2는 21 7C3도 자주 나와요. 그렇지. 6이 지워지겠지. 35 74 그렇지. 망설였으면 안 되겠지. 똑같은 녀석이야. 35 7C5는 안 쓸게. 똑같을 테니까. 8C 좋아요. 8C3 좋아. 8C4 이게 조금 귀찮아. 잘 써놓고 외워. 8, 7, 6, 5야. 쓱쓱쓱 그렇지. 8C4는 70 8C5는 똑같고 8C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 9C2 36 9C3 9, 8이랑 6만 먼저 약분하면 돼. 72, 6 그렇지. 84 9C4 이제 요건 암산이 안 돼요. 4, 3, 2, 1 9, 8, 7, 6 2랑 4로 8 지우고 3이랑 6을 2로 지우자. 126 10C5만 원 해보자. 10C5는 이것도 암산 안 됩니다. 2랑 5로 10을 지우고 3 곱하기 4는 12로 8, 9, 7, 12를 약분하자. 42 곱하기 6 252 여기 나와 있는 컨비네이션 정도는 꽤 자주 나오니까 막 억지로 안 외워도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외워지긴 할 겁니다. 특히 잘 안 외우시는 게 이제 요거 잘 안 외우시니까 몇 개 봐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팩토리얼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컨비네이션들이 있으면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팩분의 팩으로 나타났을 때 암산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좋다. 말고는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활용으로 뭐가 있냐면 최단거리 문제가 있는데 최단거리 문제는 우리 초딩 때도 한번 했었어. 이렇게 직사각형 경로에 이렇게 지금 모는 길이 나 있다고 쳤을 때 왼쪽 아래에 있었던 점 A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B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하자. 즉 오른쪽이나 위만 가자. 뭐 이런 거 했을 때 총 얼마만큼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초딩 때 했던 방법 기억나냐? 111 다 적는 거. 그게 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여기서부터 1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라는 직거리를 총 몇 번 해야 돼? 5번.
언젠가는 아무튼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무튼 뭐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로 간다라는 직거래를 몇 번 해야 돼? 3번. 그러면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우나 상만 가지고 경로를 구성하는 방법은 얘네들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것이다. 이해되냐? 그러면 경우의 수 모팩 모팩분의 모팩이 되는겨. 말 그대로야. 얘네들끼리 줄 세우면 돼. 5팩 3팩 분의 이 되는 거지. 얼마야? 머릿속으로 8시 3으로 즉시 읽어주면 56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사실 뭐 1111 다 적어서 했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같은 것이는 순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문제집이라든지 내신 문제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만 내면 누구나 56 빨리 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 예를 들어 이런 곳에 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이지랄 떨 거 아니야. 나는 실제로 고3 애들한테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래 정석은 뭐냐면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자. P도 못 지나고 Q도 못 지나겠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P를 지나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말로 해보면 뭐냐? P랑 Q를 둘 다 지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P랑 Q 중 적어도 하나를 지나면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한글로 풀어 말해봐. 둘 다 지나지 않는다. 그치.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야 되지? 오케이. 먼저 말로 하면 P or Q를 지나는 걸 빼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슨 집합이 되니까? 합집합이 되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P 지나는 거, Q 지나는 거 더해주고 P도 Q도 둘 다 지나는 거를 빼줘야 되겠다를 전체에서 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지? 한번 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아까처럼 굳이 팩 하지 말고 몇시 몇하고 한 방에 쓸 수 있겠니? 8시 3이었겠지. 자, P를 지나보자. P를 지난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 오른쪽으로 2개, 위로 1개야. 몇 시 몇이게? 그 다음에 P에서 아무튼 도착하긴 해야 돼. 3칸 2칸이네. 플러스 Q를 먼저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가자. 여기서 그냥 가자. 하나 빼기. 둘 다 지난다라는 것은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야. 먼저 A에서 P까지 가는 거 몇 시 몇? P에서 Q 가자. Q에서 B 가자. 그렇지. 뭐 이렇게 푸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는 거긴 한데 이 지랄 떨 시간에 나는 1111 써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내신 문제들 진짜 더럽게 막 여러 개 뚫어놓으면 P, Q, R, S 이 지랄 하느니 그냥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빠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본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만 뭐 더러우면 손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허무해진 게 이게 끝이야. 그래서 문제를 좀 몇 개 살펴볼게요. 여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고3 기출 위주로 좀 수업을 해볼 거고요. 워크북은 이 정도 난이도 아니긴 해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쉬워하면 바로 어려운 문제로 바꿀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문제는 바로 필기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이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의 암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암호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암호에 사용되는 숫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요 가 조건이 바로 중복 순열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뭐 중복된대. 암호에 사용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합이 짝수래. 3개의 합이 짝수.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홀짝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말도 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애들도 나올 건데 결국은 나머지가 같은 애들을 먼저 한 팀으로 보자. 즉 실제 숫자 1이냐 3이냐는 좀 이따 생각하고 아무튼 걔네 홀수잖아. 2, 4, 6을 그냥 각각 2, 4, 6으로 보지 말고 일단 짝수잖아라고 생각해서 홀짝만으로 일단 3개의 합이 짝수가 되는 모양새를 찾아보자. 뭐 당연히 짝짝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어떤 것도 있지. 오케이, 홀짝. 또 어떤 게 있지? 세 자리 암호면 123하고 131 이런 거 다르지 않아? 즉, 홀, 짝홀. 아니면 짝홀, 홀.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쉽다. 야, 중복 가능하대. 짝수 뭐 쓸래? 선택지 몇 개야? 3가지. 여기도. 뭐야? 3의 세제곱이잖아. 얘는 홀수 뭐 할래? 그치, 1, 3, 5래. 3가지. 여기 홀수 뭐 할래? 홀 뭐 할래? 짝수 뭐 할래? 3개. 다 똑같겠죠. 그래서 27이라고 하는 것이 4개 있을 거니까 108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의심 또는 이런 꺼림칙함은 없어. 예를 들어서 요 홀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홀수가 1하고 3 그리고 짝수가 2 이러면 얘는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 이거 셋 다 똑같은 것을 곱하기 3으로 미리 퉁칠 수 있을까? 어차피 뭐 끝에가 짝이냐 가운데가 짝이냐 앞이냐 짝이냐 뭐 숫자 구성은 똑같겠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굳이 이렇게 안 써봐도 홀하고 짝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하고 3의 3승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만약에 홀이 1과 3이고 숫자 2 였던 짝수라면 저런 친구들은 자리 바꾼 수가 몇 가지야? 예를 들어 홀짝이 뭐 1하고 3하고 2야. 그럼 이것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몇 가지가 있어? 자리 바꾸는 거 6가지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홀짝을 중복 가능하댔으니까 홀짝 이렇게 뽑았으면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저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번은 뭐 141, 411, 114 이게 3가지겠지. 홀수 2개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곱하기 3이라고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된다며. 근데 보여주니까 안 되는데. 결과는 똑같아. 이거 왜 똑같을까를 한 번만 고민해보자는 거야. 이런 데서 뭐야. 얘네가 같을 때랑 다를 때랑 케이스가 다른 것 같은데 왜 곱하기로 퉁을 쳐도 되지? 자, 일부러 헷갈리라고 내가 태클을 건 거야. 당연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아까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최대한 스텝을 끊자고 했지. 처음부터 바로 끝까지 가지 말고 스텝을 자르자. 그래서 요 풀이는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푼 거야. 숫자가 뭔지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홀짝만 신경 쓰자. 스텝 1. 그래서 홀짝 구성은 이렇게고 당연히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3의 3승을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스텝을 끊으면 이런 케이스를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당연히 괜찮은 풀이고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혹시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헷갈려 하실까봐 일부러 딴지를 걸어봤어. 그래서 스텝을 다 끊으면 뭔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하고 직관적으로 잘 따라오니까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2번 뭐래냐 3명의 학생 AB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서로 다른 사탕이래.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데 B는 2개 이하를 받는데 A는 1 이상이고 B는 2 이하야.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 지금 서로 다른 5개래. 그러면 잠깐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 서로 같은 5개의 사탕을 A랑 B한테 나눠 줄 거예요. 딴 쪽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남김없이만 줘. 이러면 몇 가지일까? 예를 들어서 A가 몇 개 받고 B가 몇 개 받을 수 있지? 1개, 4개. 2개, 3개. 3개, 2개, 4개, 1개. 물론 못 받아도 된다. 뭐 하나는 받아야 된다 말 안 하긴 했으니까 내가 공개 5개, 5개 공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서로 같은 사탕이니까 그 5개 중에 네가 어떤 한 개 받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뭐 하대? 서로 다르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부터 신경을 써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르니까 어떤 한 개를 받을 건데까지 꼭 신경을 써줘야 돼. 근데 아무튼 A는 1개 이상, B는 2개 이하래. 어떻게 볼 거야?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 지금 잘 들어요, 영상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A가 지금 적어도 1개 받아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왔어. A한테 일단 하나를 주자. 그 다음에 더 이상 A에 대한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잘해줬고 진짜 중요하게 많은 애들이 틀리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한테 일단 하나를 주자니까 5개 중에 하나 A 먼저 하나 가져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1~2개 추가로 준다고 치자. 그러면 요 5개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때 사탕 기억을 가져가고 뒤에 뭐 추가로 주는 블라블라 조건에서 니은과 디귿이 A한테 주어졌다고 치자. 이 경우랑 야 A야 니 적어도 하나 필요하다며 일단 묶고 시작해라. 난 니은 먹고 시작할게. 이제 뿌린다잉. 열심히 뿌렸더니 디귿하고 기억이 갔어. 이 2개가 뭐 해져? 같아지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거일 때 먼저 하나 줘놓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방법을 하면 무조건 고칠 수도 없어. 막 조정하는 방법도 없이 아예 틀린 방법이야. 잘 틀려줬고요. 이건 고3 애들도 계속 이걸로 실수 많이 합니다. 중복 생긴다는 거에 납득이 가지.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떡하지? 당연히 정직하게 생각하면 1개 이상이면 1개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고 2, 3, 4, 5일 수도 있겠네. B가 2개 이하야? 그럼 2개, 1개, 빵개겠네. 그러면 A가 1, 2, 5개니까 1, 2, 3, 4, 5 많으면 5가지 케이스. B는 2개, 1개, 빵개 3가지 케이스. 5 곱하기 3은 15.
15가지 케이스가 있네. 귀찮은데. 어떡하지? 실제로 방금 말한 것처럼 노가다를 할 거면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실제로 A랑 B랑 C가 사탕을 몇 개씩 받을 건데 라는 케이스를 다 나눠 볼 거야. A가 1개 이상이니 일단 A 하나 줘놓고 B가 2개 이하? 그럼 B가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그럼 당연히 C는 남아있는 몇 개 가져가겠니? 2개, 3개, 4개. A가 1 이상이라서 해서 2개 가져갔다고 치고 또 B가 2개 이하니까 2개, 1개, 0개면 2, 2, 1, 2, 1, 2, 2, 0, 3. 이런 식으로 쭉 노가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확통은 귀찮아해야 돼. 그래야 길이 보여. 왜 귀찮지?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리고 왜 케이스가 많지? 한꺼번에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단계를 끊을 건데? 자, A가 1 이상이다. 1, 2, 3, 4, 5, 5가지. 2 이하, 2, 1, 0. B는 그나마 3개까지밖에 케이스가 없으니 괜찮은데 A가 너무 많네. 너무 많네. 이 불편함 때문에 생각이 나야 돼. 많아서 싫어. 귀찮아. B부터 해도 어차피 똑같잖아. B로 결정해도 어차피 A 다 똑같은데. 이거 확통 오랜만에 경우에서 오랜만에 해서 그럴 뿐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될 게 존나 많아. 그렇지, 여사건이죠. 그렇지. 불편하면서 오는 게 힌트야. 여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사건이라고만 말하면 헷갈리는 게 그럼 얘도의 여사건 힘들잖아. 뭐지? 여사건이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A만 뒤집고 싶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지금 몇 개 걸려 있는 거야? 2개 걸려 있지. 근데 뭔가 여사건 같은 걸 섞어서 구하고 싶다 보니까 뭐에서 뭘 빼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문장이 너무 복잡해. 드라이하게 풀고 싶어. 그냥 기호로 풀고 싶어.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A가 1 이상 받는 사건을 P, B가 2개 이하 받는 사건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P랑 Q의 무슨 집합을 구하고 싶긴 해. 교집합을 구하고 싶긴 해. 근데 한 번에 구하기가 귀찮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뭔가 사이드를 좀 이용할 거야. 이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겠네. P에서 이 부분을 빼도 괜찮겠네. 제 이름 뭐야? P교. 아니면 여기를 빼는 방법도 있겠는데? Q에서 P머교 여라고 읽어야 돼요. P여교 Q를 빼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요렇게 써놓고 읽어봐. 어느 쪽이 편할지. 어느 쪽이 좀 나아? 위로 할 거면 A가 1 이상 받는 거 구해놓고 A가 1개 이상이면서 B가 2개 이상은 아닌 거를 뺄 거야. 그게 편할지. B가 2개 이하인 거 먼저 구해놓고 A 안 주고 B 2개 이하인 거를 구해서 뺄 건지. 그렇지. 2번째가 편하겠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명 쉬운 길이 둘 중에 하나 쪽에 있을 거야. 아마 쌉킬러가 아닌 이상. 그걸 네가 잘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말로 또는 기호로 정리해서 드라이하게 A가 1 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호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Q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B가 2개 이하. 이건 쉽네. B가 몇 개? 2개. 아니면 B가 몇 개? 1개. B가 몇 개? 0개.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지 보자. B가 2개래.
OCE.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B가 두 개 했으니까 이제 아직 누구 아직 안 받았어. A랑 C랑 안 받았잖아.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A랑 C한테 사탕 몇 개 남았니? 그걸 나눠주는 방법을 찾고 싶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A랑 C가 있고 사탕,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응? 정해서 해볼게. 좀 러프하게. A가 세 개 다 받을 수 있겠지? 두 개 하나, 한 개, 두 개, 0개, 세 개가 있겠지? 근데 사탕은 다 다르니까 이런 거야 뭐 다 가져가니까 한 가지겠고 얘도 다 가져가니까 한 가지겠지만 얘는 뭐가 돼? 왜? 조심해. 지금 나 Q 하고 있어. Q는 Q만 지키면 돼요. 그 중에 B가 두 개 하고 있던 거니까. 아무튼 사탕 세 개야. 세 개 빵이라는 거 다 가져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근데 얘는 세 가지. 얘는 총 몇 가지? 8가지. 해서 여기가 8가지인데 이렇게 구하면 바보예요.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 경우의 수에서는 종종 아무리 문장,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탕을 고르잖아, 지금.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인간이 사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탕이 인간을 골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함수에서 정의역은 화살을 몇 개 쏴? 정의역의 원소 한 명은 미안 내가 하우스 못 알아듣겠나 봐. 이렇게 있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야. 얘 화살 몇 개 쏠 수 있어? 당연히 함수라면 화살 몇 개 쏴야 돼. 얘는 몇 가지가 아니라 몇 개 쏠 수 있어 진짜. 야 얘가 화살 4개나 쏜다고? 하나 쏠 수 있대. 즉 정역의 원소는 반드시 화살을 하나 쏴야 돼. 근데 공역의 원소는 화살 2개 맞는 거 돼 안 돼? 조건에 따라 충분히 되잖아. 그치? 생각해봐. AC라는 원소가 있고 기믹이라는 원소가 있어. 화살을 A가 2개 쏠 수 있나? A는 2개 쏠 수 있지. 봐봐. 화살 이게 화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짝대기만 생각해봐. A에서 이렇게 2개 뻗어가는 거 돼 안 돼? 되지. 왜? A는 2개 쳐먹을 수 있잖아. C가 이럴 수도 있긴 하지. 즉 2개 뻗을 수 있는 A랑 C는 정역 쪽에 위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거꾸로 기니디가 나 누구한테 먹힐 거야. 난 한 명 A한테만 먹힐 거야. 난 B한테만 먹힐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겨. 그러니까 8 아까 열심히 구했던 거 기역 누구한테 먹힐래? 니은 누구한테 먹힐래? 디귿 누구한테 먹힐래? 2의 3승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것도 하나, 언제나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을 하나만 쏠 수 있는 녀석들이 정의역이고 화살 여러 개가 나갈 수 있는 개는 공역이어야지 정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리 A씨가 기니디를 뽑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렇게 화살표가 선택을 해나가는 상황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었니? 따라와야 돼. 이거 하는 건데 Q, B가 2개 이하. 그럼 그건 당연히 케이스 분류해야지. B야 2개 가져가. 남아있는 3개. 그래서 여기서 관점이 좀 달라진 거 보여? 얘는
인간이랑 과자 중에 누가 좀 주인공이 말이야? 이건 인간이지. B야 골라봐 했지. 근데 여기는 사탕이 골라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좀 안 어색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자, B가 한 개. B가 주인공이야 지금은. B야 하나만 골라봐. 51. 사탕! 누구한테 먹힐게요? 2의 4승. B는 못 처먹는데요. 2의 5승. 따라서 얼마냐? 허이. 허이. 오케이.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하러 가겠습니다. 피여 교큐. 일단 피여 교큐가 먼저 한글로 먼저 해줘. A가 없고 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A는 어차피 무시하면 되니까 B가 2개면 자연스레 C는 3개네. 아하, 1개면 4개고 0개면 5개구나. 맞지? 근데 B야 어떤 2개 처먹을게요? 그럼 더 이상 액션 취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몇 가지 외워. 다 더해볼까? 해서 10는 17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쉽지는 않지. 자, 다시 천천히 복습해보면 뭔가 귀찮다. 귀찮으면 혹시 여사건 이거 항상 떠올려야 돼. 1개 이상보단 적은 게 더 적어. 그러면 A는 뒤집고 이쪽은 뒤집고 싶은데 이건 2 이하인 게 좋아. 나 뭐 해야 될지 헷갈려. 그럴 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뭐 해야 될지 기호화해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누가 고르는 건지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문제 하나로 구획이 좀 많습니다. 넘어가자. 필기 나중에 하려고? 좋아요. 자, 3번.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0, 1, 2, 3이 각각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습니다. 확인한 후 다시 넣습니다. 3번 반복할 때 적혀있는 수를 A, B, C라고 합시다. A분의 B, C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반복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A분의 BC가 정수. 당연히 정수가 안 될까봐 두려운 건 분모 A 때문일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 분류하자. A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지? 0 돼도 되니? 분모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겠네. 케이스 분류가. 3가지. 분모가 1일 때, 1, 2, 3일 때밖에 없겠지. 좋아요. 첫 번째. 분모가 1일 때 더 보자. 그럼 어차피 다 정수 아니냐? 그러면 B, C는 아무거나. 자, B 선택지 몇 개? 4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보고 다시 넣는데 안 넣는데. 그게 항상 걸림돌이야. 자주 안 넣는 문제도 많으니까. 그러면 C는 4개. 오케이. 4, 4, 16. 여기 쉽네.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2일 때. 이제 분모가 2니까 분자도 짝수가 되긴 해야 되는데. 2가 하나 있긴 해야 되나? 0이 있어도 되네.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홀수 빼자. 뭐 해야 되지? 0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자, 이럴 때 상황을 번역하는 연습이 필요해. 방금
0이나 2가 대충 있으면 돼. 이렇게 구어체를 했었잖아. 이거 조금 정돈해봐. 0과 2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확통해서 쓰는 말로 잘 번역할 수 있으면 이제 길이 보여요. 아, 또는 이네?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0이 있고 2가 있고 둘 다 있고를 뺀다로 가도 괜찮고. 그렇지. 0 또는 2가 있다는 여사건이 뭐야? 그렇지. 이거의 여사건은 0과 2가 뭐하다? 없다잖아. 근데 이 문제에선 0과 2가 없다는 건 결국 뭐야? 1, 3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전체 몇 가지에서 4의 제곱까지 해서 0과 2가 없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일단 분모가 2면 0 또는 2가 있으면 되나? 이 말은 맞나?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큰일 나서. 이 말 검증해봐. 0 또는 2가 있으면 진짜 되는 거 맞나? 그거 말고의 경우는 없나? 0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2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당연히 둘 다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또는 이겠지. 이 말에 틀림은 없어. 라고 납득이 되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A 합 B로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A 플러스 B 빼기 A와 B로 갈 건지 아니면 전체의 여집합을 생각해 볼 건지 하는데 얘 전체 여집합이 0도 2도 없다. 이게 훨씬 쉽네. 0도 2도 없다는 건 결국 숫자 뭐랑 뭐로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1이랑 3. 아, 그러면 전체 내가 4의 제곱 중에 1이랑 3만으로 구성됐다 를 빼야 되겠네. 그러면 1이랑 3만으로 구성됐다는 게 몇 가지냐? 4가지겠지. 왜? 1, 1, 1, 3, 3, 1, 3, 3, 2의 2승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12가지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3일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똑같지 않겠니? 그죠?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좀 빨라지겠지. 그래서 확통은 항상 꿀 빨고 싶다라는 걸 좀 계속 마음속에 가져야 돼. 즉 곱할 수 있으면 곱해야 되고 같은 케이스 보면 바로 퉁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거 똑같나? 다르나? 곱해도 되나? 곱할 땐 뭘 신경 써야 된다고? 후폭풍이 같은지 같은 걸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나 없나를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 오케이. A가 1일 때, A 3일 때 다 했으니까 뭐 끝났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순열 느낌이었고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 스스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 모두에 B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이도록 하십시오. 양 끝에 B 적으래. 그럼 B 박어. B. 양 끝에 B 박아놓고 그러면 요 안쪽에는 알파벳 A가 몇 개 남아있고 A3, B는 C는 이것들을 줄 세워줘야 되겠네. 그러면 머팩분의 머팩? 중복되는 거 다 해줘야 돼. 3팩 1팩은 뭐 1이니까 쓰지 말자. 2팩분의 전체 6팩 뭐게? 3팩, 2팩이니까 분자가 몇 팩이었으면 이뻐? 5팩이었으면 좋겠는데 6이 있네면 암산이 쉬울 거야. 이게 컨비네이션으로 보일 거거든. 얼마? 10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쉬운 케이스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흰 공 2개, 빨 공 2, 검 공 4를 일렬로 나열 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아까 이웃하면 안 된다 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나?
이웃해도 되는, 꼭 이웃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앉히고 그 사이사이에 잘 끼워 놓으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흰 공끼리 이웃하지 말라니까 레드 몇 개랑 블랙 몇 개를 4개를 먼저 줄 세울 거예요. 바로 컨비네이션으로 말할 수 있나? 몇 시 몇? 6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대충 머릿속으로 레드가 있을 거고 불불 뭐 이렇게 있겠지. 이제 화이트를 사이사이에 끼워 놓으면 될 거야. 근데 조심하는 건 아까 사람이랑 달리 지금 흰 공 2개는 서로 같대 다르대. 같아요. 그럼 흰 공 2개가 이래 들어가나 저래 들어가나 내가 구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냥 야, 몇 군데 중에서 7군데 중에서 흰색 집원을 몇 군데만 뽑자. 2군데만 뽑자. 가 되면 되겠지. 6C는 일단 15고요. 7C가 얼마하게? 는 얼마하게? (315) 자, 두 자릿수 암산 때문에 잠깐 딴소리. 25 곱하기 24 얼마게? 어떻게 계산해서?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나는 항상 25 보이면 4 찾으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100이 빠르잖아. 25 곱하기 32 얼마야? 800. 뭐 이런 너무 대표적인 것도 그렇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머릿속으로 분해해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10개랑 5개로 생각하면 210이랑 105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3 곱하기 7로 쪼개가지고 7, 15는 105, 105가 3개가 암산이 편하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두 자리에 세로 막 1 올라가고 그것보다는 쪼개서 계산하는 게 암산이 더 빨라. 암산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과시잖아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흰색 4개와 검은색 4개가 있는데 A, B, C, D가 적혀 있습니다.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그 원판끼리는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에 놓인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 놓이도록 쌓는다. 자, 일단 칠판에서는 색깔 구분이 힘드니까 이렇게 대문자 ABCD랑 소문자 ABCD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A랑 라지 A가 뽑혔다 이러면 뭐 무조건 대문자가 밑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게. 가조건이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나조건은 같은 문자가 없으면 즉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뽑히면 D가 맨 바닥에 이렇게 깔려야 돼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여기까지 오케이? 요런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크게는 상관없어. 어차피 뭐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쪽에 있다. 뭐 누가 누구나 아무튼 한 대소문자 중에 누군가가 항상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 B, C도 마찬가지 D가 맨 밑에 있대. 그러면 얘는 요런 게 있는지 없는지 A, B, C처럼 다 다른 건지 이런 게 궁금하네. 그럼 일단은 A, B, C, D를 생각하기보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냐 케이스를.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알파벳 대소문자가 동시에 등장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요런 시츄에이션은 많아봤자 몇 개 일어날 수 있어?
문제에서 몇 개, 이거 8개 다 쌌지 않는데 문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 그렇지. 총 4개를 택할 줄 세울 거니까 이런 짓거리가 많아봤자 AABB, CCDD처럼 두 번밖에 안 나올 거야. 아니면 AABC처럼 한 번만 나타나거나 아예 똑같은 게 없어도 ABCD거나. 그럼 얘는 일단 크게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걸 느껴야 돼.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 어떤 케이스냐? 말로 해봐. 맞아. 똑같은 게 하나 있을 때. 즉 지금까지는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지금 당장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런 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너네가 뭔지 몰라도 대문자 소문자일 거 아니야. A, B, C, D 중에 뭐 할 거야 때문에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얘네들은 잘 생각해봐. 내가 세모랑 네모로 구분하긴 했지만 B, C, C, B 다 달라. 다르다고? 좀 이따가 줄 세울 건 아직 안 했잖아. 그럼 C, D나 D, C나 줄 세는 거 좀 이따 할 거니까 뽑힌 걸로는 가다 달라. 같지. 그러니까 2개 다 동시에 밑줄 친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요걸로 4개 중에 하나로 대문자 A랑 스몰 a 뽑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6개가 남았다잉.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파벳이 달라야 돼. 대소문자는 좀 이따 잘 모르겠고 달라야 돼. 어떻게 뽑지? 아니야. 배열은 맨 마지막에 지금 동작은 최대한 끊을 거라서 뭐부터 하고 있을 거냐면 일단 4개 원판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줄 세울 거라 줄 세는 거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일단 구성만 할 거라서 똑같은 거. 야 A, B, C, D 너네 뭐 남녀로 표현할게. 야 남녀는 A, B, C, D 팀 있는데 한 팀은 남녀 다 나올 거야. 뭐 할래? 4개 중에 하나. A팀 나와. 했고 이제부터 출신이 다른 2분 모실게요 하는 거지.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같게 뽑히는 거 빼기.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식으로 해보면. 네가 대회 주최자라고 생각해봐. 대기실에 A 여자, B 여자, B 남녀, C 남녀, D 남녀가 있어. 자, 이제 이 새끼 나왔어. 6분 앉아 계셔. 이제 6분 중에 이제 2분 모실 건데 출신팀이 다르셔야 돼요. 근데 6건으로 갈 거니까 일단 2분 아무렇게나 뽑아볼게.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인데? 6시. 근데 같은 출신 안 되세요. 바꾸시키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 이렇게만 12가지. 자, 이거를 세는 다른 방식을 한번 볼게. 집에서 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복습해봐. 나는 이쪽을 추천을 하는 게 이건 일종의 6건이지. 나는 단계별로 끊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가 주최자라고 쳐봐. 네가 이제 뭐 PD야. 근데 대빵 PD한테 명령을 받았어. 야, 6문제 2명 뽑아. 근데 절대로 팀 겹치면 안 된다. 남녀는 알 바 없고 남녀는 알아서 하고 팀은 달라야 돼. 그럼 넌 뭐부터 할 것 같아? 그 대기실에 들어가서. 뭘 분리? 남녀 분리? 맞아. 지금 이 고민이 확통을 잘해지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최근에 안 해본 사고라서 막히는 게 맞고 일부러 막히라고 시간 주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알려줘봤자 네가 고민해서 나오는 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F가 확통을 잘해. 요 방법도 괜찮긴 해. 근데 다를게. PD가 대빵 PD가 팀 겹치면 죽인다. 다른 팀으로 골라. 남녀는 알 바 없어. 남녀 나중에 해. 일단 어떤 팀에서 뽑지? 고민하는 거야. B, C, D 팀 중에 남녀 있다 알 바 없고 일단 B, C, D 중에 하나 2팀 고를 거예요. 이해돼?
두 팀 골라야 되잖아. 나 단계별로 끊는다고. 일단 데이스 들어가서 지금부터 호명할 팀에서 한 분씩 차출할 거예요. 세 팀 중에 B팀, C팀 나오세요. 당신들 B팀에선 남녀 누가 나오실 거예요? D팀에선 당신들 누가 나오실 거예요? 이해돼? 요 방식을 난 선호하는데 뭐 정답은 없긴 해. 근데 이런 사고도 괜찮고 요런 사고도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B팀의 남자, 뭐 D팀의 뭐 소문자 뭐 이렇게가 나온 상태야. AA, BD 하고 줄 섰어. 이렇게 나왔어. 이제 줄 세우자. 자, 줄 세울 건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같은 팀 출신이 있으면 뭐 누가 밑에 이렇게 알 바 없고 문제에서 무엇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 누가 뭐 대문자 소문자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아무튼 뭐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고. 즉 4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 중에 A팀이 들어갈 자리 몇 개 골라주는 거야? A팀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만 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면 지들끼리 야 우리 규칙에 따라서 대문자가 밑에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설게 뭐 이지랄 할 거 아니야. 뭐 대문자 소문자는 기억도 안 나지만 이해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2자리 뽑으면 알아서 A끼리가 배열됐겠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서로 다른 2팀 출신 야 너네 알아서 들어가. 뭐야? 200이겠지. 이게 B랑 D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좀 값이 크네. 이거 얼마였지? 10이랑 4니까 48 있고 여기는 6 있고 여기는 2가 있네. 암산해봐. 충분히 할 수 있는 암산을 시키는 거야. 일단 68 곱하기 48, 6 곱하기 48 들어가는 순간 어려울걸? 2 곱하기 48. 96 곱하기 6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576. 오케이. 나라면 4 곱하기에 12로 봐서 12제곱 144에 4 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좀 본인이 암산하기 좋아하는 거나 자주 해본 숫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여러 가지 짱으로 굴려보면 돼. 확통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요거도 되게 중요해. 아무튼 얼마라고? 까먹었다. 576.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게 두 번째 케이스지? 같은 꼬리 2개. 오케이. 그러면 똥똥 세모 세모 꼴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팀 구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렇지. 감정이입하면 그지. 야, 어차피 팀 뽑으면 남녀 다 데리고 올 거니까 팀만 빨리 뽑아. 몇이야? 42로 끝나는 거겠지. A팀, B팀, C팀, D팀 중에 2개만 뽑으면 알아서 BB, CC 2명씩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팀 구성이고 이제 줄을 세우자. 이쪽 파트.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4개 자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A팀하고 BB팀이 나왔다고 치자. 자리 4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A팀 분들 앉을 자리 고르세요. 몇이 몇? 4시.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뽑히면 네 규칙 지켜서 저희가 알아서 뭐 대문자 소문자 앉을게요 했어. 남아있는 거에 액션 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어차피 BB고 우리끼리는 대문자가 앞이라던데 하고 알아서 기어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액션 안 취해도 알아서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액션을 멈춰주시면 된다. 요게 이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이용해서 확 줄어들어서 36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은 무슨 케이스가 있냐? 다 다른 출신 성분인 게 있겠네. 그럼 얘는 일단 뭐야? 대기실 들어가서 각 팀에서 한 명씩 빨리 나오슈. 어떻게 될까? A팀에서 B팀에서 C팀에서 D팀에서 한 명씩만 알아서 나오슈. 뭐 남녀 누가 나와도 알아서 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지금 PD 빡쳤어. 2의 4승이지. 그치? A팀 누구, B팀 남녀, C팀 남녀, D팀 남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주어졌던 조건 중에 뭐 D가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아무튼 가장 맨 밑에 있는데 박혀 있으면 된대. 그럼 나머지 위에는 뭐야? 알아서 줄 서. 이제 D만 박혀 있고요.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빨리빨리 사진 찍어야 돼. 빨리 줄 서. 몇 가지야? 그렇지. D 빼고 3팩토리얼이겠지. 요게 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고요. 요게 D를 제외한 A랑 B랑 C 자리 바꾸기. 16 곱하기 6은 96이다. 그래서 뭐 답이야. 뭐 576하고 96하고 36을 다 더한 값이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어려워. 고3 30번이야.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해. 확동해서. 이해되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수업하는 이유가 쉬운 문제를 하면 공부할 거리가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를 하면 이 한 문제만 해도 벌써 공부할 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네. 뽑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도 공부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상황은 요래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도 공부할 수 있고, 여기 뽑을 때 그지 요 생각 이 생각 두 가지도 괜찮았던 거고, 마지막 계산 뭐 이런 부분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워도 수업은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숙제는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가 다 이 난이도는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좀 얘기를 해보고, 추가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A, B, C가 있다고 치자. 5명이 줄 설 거야. 근데 내가 너보다 앞쪽에 줄 설 거야. 이런 경우의 수 몇 가지게?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반드시 앞이라는 건 아니야. 띄엄띄엄 있어도 되지만 아무튼 앞쪽에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생각. 여기서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인데 뭐냐면, 뭐가 정해져 있네? 순서가 정해져 있네. 그럼 뭐 하기만 된다고? 뽑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 자리가 있을 건데, 나랑 내가 들어갈, 나랑 너가 들어갈 자리를 2개만 뽑아볼게. 몇 개 중에 몇 개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하고 뽑으면 알아서 앞쪽에 내가, 뒤쪽에 네가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해도 이미 배치가 됐어. 곱하기 뭐 당연히 떨거지야. 몇 팩?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 아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수업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본질적으로 뭐랑 똑같았니? 조합이랑 똑같았지.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도 조합이었잖아. 그래서 결국 3가지가 다 똑같은 거라는 걸 느껴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조합과 같은 것이 있는 것, 요 3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랑 너가 비록 다른 인간이지만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XX라고 생각해 볼게. 너랑 내가. 그리고 ABC라고 있다고 치자. 이거 줄 세워봐. 몇 백분에? 200분에 500이지. 왜? 전체 그냥 5개인데 XX가 똑같으니까 200을 나눴어. 계산하면 얼마냐? 얘도 60. 경우에서 똑같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XX, ABC를 줄 세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X, BC, X 이렇게 설 거 아니야? 이렇게 선 거에 앞쪽 X가 어련히 나랑 너 중에 누가 되면 되는 거니까. 나가 되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돼? 너가 되면 되는 거니까.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황과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세 개는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요 부분 보세요. 이거 몇 가지니? 아이, 6가지. 미안, 12가지. 6 곱하기 12가지. 요 12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똥똥 세모 네모니까 먼저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2개 고르자. 그 다음에 세모 네모 줄 바꾸기 200으로 구했는데 2개가 같은 4개짜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면 뭐야? 4팩 나누기 몇 팩? 해도 똑같은 거라고. 여기도 나는 아까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4개의 자리 중 똥똥 애들이 들어갈 2개 자리만 골라. 그러면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대소문자 들어갈 거고 남아있는 자리도 세모세모 들어간 다음에 알아서 대소문자가 들어갈 거야 라고 했었는데 2개와 2개가 겹치는 4개짜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팩 뭐팩분의 몇 팩? 2팩 2팩분의 4팩 또한 6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셋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당연히 12개지 그냥 당연히 6개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오케이. 너 혹시 좀 나가고 있는데 넌? 어렵냐? 맞아요. 집에서 복습 잘 해보세요. 숙제는 이거보다 난이도 훨씬 쉬우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어이구 7번 8번 두 문제만 해봅시다.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최단거리 문제는 노가다 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 삼아 한번 노가다 아니게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는 단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아. 결국 A에서 P로 갔다가 뭐 대충 여기서 이런 방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생각하면 팩분의 팩으로 말해도 괜찮고 조합으로 말해도 괜찮아. 그렇지. 2팩, 3팩분의니까 5C2. 자, 지나온 길 또 지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걱정 말고 그냥 P에서 B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가면 돼. 밑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이 몇 시면? 6C3. 얼마라고 했냐? 5C는 10이고 6C3 외우라고 했지? 20. 그래서 20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딴 쉬운 문제를 왜 갖고 왔습니까? 좀 문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지난 길을 또 지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실제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이렇게 좀 변형이 많이 됩니다. 자,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 갈 건데 지나온 도로는 지나지 말래. 그럼 뭐가 두려워지니? 그치? P 쪽, 만약에 P로 잘 왔다고 쳐. 근데 내가 여기서 밑으로 갈 수 있나? 이런 게 두렵기 시작하지. 그 말은 내가 뭘로 기준을 나눠주면 될까? 그치? P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진입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진입한다면, 으로 케이스를 나눠볼게. 만약에 A에서 Q 가서 P로 진입을 한다. 인 케이스를 보자. 그러면 뭐 아무튼 Q 가려면 당연히 최단거리니까 이지랄 하지 않았을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밖에 활용을 안 했을 테니 P에서부터 B로 갈 때는 바로 밑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그치? 지나온 적 여기는 지났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Q에 가려면 여기까지밖에 안 섰겠지. 아 그러면 A에서부터 Q 가는 경우의 수 오케이 41. 당연히 Q에서 P 한 칸이가 필요 없고요. P에서 B는 따라서 80. 만약에 A에서 R로 진입을 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보자. 그럼 일단 A에서 R로 이렇게 진입할 거니까 이렇게 가면 P에서 어디로 빠져나와야 돼? 왼쪽? 오른쪽? 아 그러면 당연히 이 동네는 내가 써먹은 적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럼 A에서 R은 몇이면? 42. 그 다음에 RP 하고 뭐 다시 R'까지는 자연히 갈 테니까 R'까지 갔다가 이제 B로 갈 거야. R'에서 B는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7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8번하고 쉬자. 자, 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으로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거리로 진입하세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지나갔던 도로를 다시 지날 수가 없대. 그럼 뭐가 두렵냐? 그치? P에 어떻게 진입할지가 또 중요해지겠네. 그래서 얘도 QR. 이거의 스포를 미리 한 거예요. 자, Q에서 P로 진입한다면 아니면 R에서부터 P로 진입한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A에서부터 Q로 갔다가 Q에서부터 P로 진입한다. 인 케이스를 보자. 그럼 일단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1. 뭐 Q에서부터 P는 갔으니까 필요 없고 이제 P에서부터 B로 갈 건데 지금 P에서 밑으로 갈 수 있나요? 아, 있지. 1로 진입한 거니까 여기 안 썼을 거니까. 그럼 밑으로 갈 수 있고 그럼 결국 이 기역자를 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런 기역자일 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 방에 풀 수 있나? 즉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3칸이긴 하니까 6C3으로 풀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몇 가지라고? 63이지. 오른쪽으로 아무튼 셋, 위로 아무튼 셋이니까 이게 63이야? 오른쪽으로 아무튼 셋, 왼쪽으로 아무튼 셋이니까 이것도 63인가? 아닐 거 아니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오로지 직사각형이어야 돼. 왜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6C3이라는 건 요거를 줄 세우는 모든 경우에 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우우우 상상상 같은 경로도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파먹혀 있으면 좀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직접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요 뒷부분만 P에서부터 B까지 뭐 더러워질까 봐 다시 한번 떼서 그려보면 그림이 아니네. 직접 구해보자. 초딩이 마음으로 얼마? 그치? 여기서 그냥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2 그대로. 여기도 2죠. 여기는 그래서 16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럼 저기 기억자 할 때는 그냥 노가다로 오케이, 딱 그 말 하려고. 아, 노가다 좀 촌스러운데 멋있게 부는 방법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 때문에 설명은 당연히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P에서부터 여기 B까지 갈 건데 노가다 말고 멋지게 그리고 풀고 싶어. 당연히 근데 멋지게 푼다라는 건 사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A에서부터 B까지 도로가 나 있어. 범인이 A에서부터 B까지 도망간대. 너가 이런 골목골목에 경찰을 배치할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도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예를 들어 네가 여기다가 경찰을 배치하잖아? 여기다가만 배치하면 당연히 도망갈 수 있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기다가 배치해둘게. 당연히 모든 골목에 다 X표 치면 범인 절대 못 도망가겠지만 경찰 인력 낭비야. 최소한의 X표를 쳐서 여기다가 덧붙여봐. 딴 데를. 범인이 못 도망가게 해봐. 어디다가 검문소를 또 추가로 설치해주면 될까? 여기, 어디, 여기서부터 기준 말해봐. 어떻게 가면 돼? 그렇게 치면 여기 막아버리면 끝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도둑이 요렇게 도망가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지. 인력 낭비야. 2번이나 걸릴 필요 없이. 즉 내가 뭐 도둑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중복과 누락이 없이 모든 경로를 검사할 수 있는 검문소 세워보라는 거야. 여기다가 세우면 중복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렇게 검문소 세우면 낭비 아니야. 낭비야. 왜? 이렇게 갈 거 이미 걸렸을 거 여기서 미리 걸을 필요 없잖아. 중복되니까 낭비입니다. 그럼 어디가 좋지? 어쨌든 다 걸려. 그러면 중복이 없게끔 해봐. 내가 이런 데다가 검문소 세우면 당연히 막히긴 하겠지만 이런 루트가 2개나 걸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야.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말해볼까? A에서부터 B로 가는 모든 경로당 검문소를 딱 한 번만 만나게끔 검문소를 설치하세요. 영상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멍 때리고 있으면 뒤진다잉.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면 이런 루트가 2번 걸리잖아. 좀 추상적인 비유를 들어볼게. 지금 적군이 왜군이 조선 침략을 하러 왔어.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막 이렇게 쳐들어올라 그래.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돼. 어떻게 방어 진지 구축해야 돼? 좀 그림으로 느낌 오지 않아? 이런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아야 돼. 이렇게 막아야죠. 진행 방향이 우상향이잖아. 네. 그거랑 90도 되는 듯한 방향 쪽으로 검문소를 세우면 돼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세우면 다 못 빠져나가지. 여기 걸린 경로가 딴 데 걸려? 없죠. 여기 걸린 경로 딴 데 안 걸리지. 여기도 그래요. 즉, 이 검문소가 결국 뭘 뜻하냐면, 야,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어야 된다. 이거 바로 케이스 분류할 때 하는 얘기지. A에서부터 B로 가는 모든 경로, 뭐 지금은 4팩, 3팩분의 7팩, 35가지겠지. 그게 하나,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 케이스 분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P에서부터 B로 갈 거야. 이번에는 검문소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 즉,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복이 있으면 안 돼. 진행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세울 거예요. 자, 다 까먹었겠지? A에서 Q 왔어. Q에서 P 왔으니까 이제 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기억체 자유로워. 여기와 여기에 검문소를 세워. R 지나는 경로가 S 지날 일이 있나요? 없지. S로 간 경로가 돌아서 R 갈 일이 있나요? 없지. 근데 P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는 얘 또는 얘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 맞나요? 맞지. 이게 케이스 분류가 됐다는 거야. 아까 노가다로 했던 16을 나눠볼게. 만약에 P에서 S 갔다가 B 가는 경로. 뭐 P에서 S 가면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쁜 사각형이지. 몇 가지겠니? OC, E. P에서 R 가는 경우를 보자. R은 어차피 1로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이번엔 요거만 보면 되지. 4C. 이렇게 검문소를 설치하는 게 노가다가 아닌 방법이긴 해. 진행 방향의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검문소를 설치해서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검문소를 설치하면 된다가 뭐 풀이 노하우긴 한데 노가다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나 구하자. 안 끝난 건가? 이거 R에서 진입하는 거 아직 안 했네. 자, 여기는 4 곱하기 16이니까 64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Q가 아니라 R로 갔다가 P로 진입하는 경우. 그럼 R로 진입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먼저 오자. 굳이 이름 붙일게요. T라고 하겠습니다. A, T. 자, A에서 T 가는 거 몇 가지? 오케이. 당연히 T에서 R 흘러올 거고, R에서 P로 갈 거고, 그럼 P에서는 S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P에서 S까지는 됐고 S에서 B로만 가면 되겠네. 10가지 해서 정답은 94가지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경로의 수 쪽도 뭐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노가다로 해도 나쁘진 않아서. 자, 이렇게까지가 일단 경우의 수였습니다. 잠시 쉽시다.